저희가 그 관절염, 무릎이 아프실 때 드시는 영양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때 저희가 이제 뭐 약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무릎을 치료하지만 잘 몰라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해서 전문가는 저희가 약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병원에 계신 민보의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약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마디스강병원 약제실 약사 박보경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영양 정말 많이 먹잖아요. 네. 특히 어르신들이 뭐 관절 88,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땡땡 88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거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한 80% 이상은 다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상 이제 어떤 거 내가 먹는데 이거 효과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짧게 제가 좀 약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 약사님,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그 아마존 거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제 네. 글루코사민, 네. 콘드로이틴이 네. 넘버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한 알에 거의 한 500원 가까이예요. 그럼 저희가 처방받는 약보다는 확실히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그 약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실제로 많이들 드시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진 않아도 약간 보조요법으로 도움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퇴행성 질환인 경우나 아니면 뭐 류마티스 관절로 인한 뭐 이제 관절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효과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문의의 상담을 거친 다음에 상담을 하신 후에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치료제처럼 생각을 하시고 드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0년 초반부터 사실은 글루코사민 거의 뭐 광풍처럼 열풍이 있었는데 2014년도 그 미국 학회에서 보니까 글루코사민은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 그거를 거의 뭐 배너처럼 계속 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봐서는 특별히 그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없고 이제 콘드로이틴이 네. 손 관절염에 조금 도움이 된다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연구의 어떤 그게 아주 신뢰할 만한 건 아니다 이런 걸 봤거든요. 네.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먹어서 사실은 이제 뭐 특별히 이상이 없고 하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사실은 그것도 그쵸. 염증 반응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의학 효과라고 하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는 드시는 거를 뭐 굳이 말리실 필요는 없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처방하는 약 중에도 사실은 네. 몇 가지 그런 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것만 사실은 처방해 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약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팔로우업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컨트롤이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드시는 뭐 이제 글루코사민보다는 그렇게 처방하는 약이 실제로 값이 좀 쌉니다. 네. 실제로 쌉니다. 네. 네. 한 2배 정도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MSM이라고 네. 이게 이제 녹색 어떤 뭐 식물에서 추출한 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구성하는 우리가 특히 관절 이런 데는 결합 조직이라고 많잖아요. 네. 그거를 뭐 회복시킨다는 그게 네. 있어가지고 네. 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때요? 뭐 식이유황이라고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부르는데 관절이나 연골 건강에 뭐 도움을 주기는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연구 결과가 그런 것도 좀 일부 나온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신경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뭐 연골 기능을 강화해 준다던가 아니면 염증 생성을 조금 줄여줘서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 준다던가 이런 이제 기능이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하루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기 네네. 때문에 요거를 과다하게 섭취를 하실 경우에는 뭐 오심이라든가 설사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 체질에 따라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한두 달 드시고 반응을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드시든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SM은 특히 다른 이제 보조제에 비해서 보통 권고량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하루에 1.5에서 6g 이상 네. 먹지 마라 딱 해놨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상 드시면은 뭔가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MSM이 알러지 반응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이 드시면은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뭔가 토한다든지 이런 알러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용량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환자분들이 문의하는 것 중에 보스웰리아라고 네. 있던데 보스웰리아는 어떤가요? 보스웰리아도 뭐 그게 이제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의 송진에서 이제 그 송진을 굳혀서 이제 그걸 추출해서 만든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요것 또한 이제 관절 건강에 뭐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소염작용을 해서 이제 뭐 관절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해서 드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도 과다 복용 시에는 또 설사나 뭐 구토, 뭐 심지어는 간 손상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이것도 권장량이 4g 정도 되더라고요. 일일 권장량. 보스웰리아도 그 우리가 이제 항응고 작용이 있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도 그런 효과가 약간 네. 있고, 하고 우리가 그 칼의 일종인 강황에서 네. 추출한 이제 그 커큐민인가? 네. 그것도 이제 그 약간 쿠마딘처럼 네. 우리가 이제 항응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드시면은 이제 조심. 지혈 작용에 해서 출혈 경향이 있다니까 내가 심장이나 머리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그런 약들을 드실 때는 꼭 그 출혈성 경향이 있다는 거 알고 드셔야겠네요. 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플 때 먹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먹는 게 좋을지 라는 이제 그 고민이 있는데요. 네. 약사님은 어떻게 권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금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 뭐 예방 차원에서 드신다고 하면 사실 몸에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냥 조금 불편할 때 드시는 게 좋지만, 대신에 이제 뭐 골다공증 위험이 높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관절이 좀 자주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자주 즐겨서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노화가 이제 뼈 건강이 이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뼈 건강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조금 미리 예방적으로 드시는 것도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그리고 뭐 강황제제, 커큐민이란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제 보스웰리아, 네. 그런 것들이 있겠고, 저희가 이제 비타민 D도 우리가 칼슘 제제와 함께 같이 드시는 거를 우리가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보다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꼭 이제 의사나 아니면 약사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하시라, 이런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생활 습관. 저도 사실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다리를 무심코 많이 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몸이 자꾸 다리가 꼬아져서 조금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생활 습관을 늘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두고 노력한다면 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 약사님 모시고 운동법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